듣는 국제기구 현장 이야기, 세계은행 JPO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초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주최로 진행되는 오늘 이 온라인 세미나는 국제금융기구 세계은행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파견하는 JPO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JPO 제도를 통해 세계은행에 소속되어 있는 현직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 공간의 양옆을 보시면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문구들이 적혀 있거든요. 당신의 꽃길 같이 걸어요.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현재 국제기구에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글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서 접속하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세미나 일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은행 JPO 홍보 영상 시청 후에 세계은행 JPO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뒤이어서 세계은행 워싱턴 본사와 한국 사무소에 소속되어 계신 네 분을 모시고 현직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워싱턴에 거주하면서 세계은행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과도 실시간 화상 연결을 할 예정이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께서 현직자들의 재미있는 실제 경험담을 듣는 동안 댓글창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그중에 저희가 몇 개를 선별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세미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계은행 JPO 제도에 대한 홍보 영상을 관람하실 텐데요. 홍보 영상 속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재미있는 국제기구 현장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영상으로 오늘의 출연진과 함께 세계은행 JPO 제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간절함? 떨림. 합격 연락을 간절히 기다렸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전 세계 전문가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제 손으로 알렸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다양한 국제기구 업무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 JPO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자체? JPO를 하면서 담당 업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멘토링 기회가 있어요. 이런 멘토링 기회가 저를 성장시킨 기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JP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19개밖에 되지 않는데요. 저는 우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을 뿐인데 그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 영광이었어요. 사람? 전문성.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제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커리어를 개발해야 하는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을 실무에 적용을 하고 세계은행뿐만 아니라 UN, 유럽연합,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일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죠.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디딤돌. 다방면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 국제 개발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해준 내 인생의 출발점. 월드뱅크 JPO에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네, 세계은행 JPO 홍보 영상 다 같이 관람하고 오셨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선 출연하신 현직자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알록달록 파스텔톤 배경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지 뭔가 세계은행에서 국제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설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느껴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요, 본인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나오는 특유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그런 게 뚜렷하게 전해져서 이야기를 할수록 빨리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은행 JPO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아주 알차게 담겨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세계은행 JPO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제가 세세하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JPO 제도는 우리 정부의 경비 부담으로 국제기구에 2년간 파견되어 근무할 초급 전문가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JPO 제도를 통해 세계은행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사무국에 수습 직원을 파견하고 2년간 현장에서의 교육을 통해 국제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 특히나 세계은행으로의 취업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 JPO 제도의 선발 기준 및 절차는요, 만 32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내외 대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별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인 어학시험 점수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1차는 기획재정부의 서류 전형, 2차는 세계은행에서의 서류 전형, 그리고 마지막 3차는 세계은행과의 화상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잠시 세계은행과 우리나라의 인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전 세계 빈곤 퇴치와 공동 번영을 모토로 1944년 설립된 세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 IMF와 함께 양대 국제 경제기구로 손꼽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1955년 국제부흥개발은행에 가입하면서 세계은행과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때 수원국이었던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및 기술 발전으로 이제는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드문 만큼 세계은행과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글로벌한 인재들을 세계은행에 파견하여 한국이 쌓아온 경제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하는 지식 공유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오늘 말씀드린 세계은행 JPO 제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여기까지 세계은행 JPO 제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나라 대표로 선발되어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인지 조금이나마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계은행 JPO 제도를 통해서 세계은행에 진출하고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남이니까 이제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 각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세계은행 JPO 합격자이자 현재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취약분쟁폭력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서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세계은행의 분쟁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시아 지역의 취약분쟁국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8년 JPO로 입사한 신지호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사업국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워싱턴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민이라고 하고요. 올해 2020년 월드뱅크 JPO로 선발되었습니다. 아직 근무를 시작한 상태는 아니지만 내년에 워싱턴 DC에서 교통국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같이 보셨지만 홍보 영상 제가 보면서 속으로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서 그런지 약간 연예인 보는 것 같고 혼자 약간 반가워서 지금 속으로 내적 흥분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저의 이런 마음이? 네.
네. 아 그리고 저희 이제 현지 워싱턴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도 연결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유, 네.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이 처음이라 가지고 좀 어색하긴 하네요. 네, 저는 현재 세계은행 워싱턴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해주신 이유민님과 같이 올해 JPO에 합격했고요. 현재 혁신국에서 혁신정책과 기술정책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뭔가 이렇게 현지와 바로바로 연결해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생동감도 느껴지고 약간 긴장감도 저 스스로 느껴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홍보 촬영 영상으로 좀 만나 뵈셨을 텐데 경민님은 처음 뵙는 건가요? 네, 처음 봬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지금 워싱턴 DC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실 구면입니다. 오, 네, 그러시군요. 경민님께서 지금 미국에 계시기는 하지만 마치 정말 여기에 같이 계신 것처럼 편히 의견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은행 JPO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언제부터 내가 이런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고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는지 어떤 분부터 이제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가 딱 10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JPO를 선발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나도 열심히 해서 10년 뒤에는 JPO로 선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했더니 진짜 선발이 되었네요.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시고 그런 그때부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생각을 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마음 안에 운명의 목표처럼 이제 간직하고 계셨던 건가요? 사실 운명의 목표라기보다는 그래도 JPO로 도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석사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왜냐면 국제기구에서는 무조건 석사 학위가 거의 필수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또 JPO라는 좋은 제도 덕분에 이제 지치지 않고 좀 노력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직장을 다니시면서 석사 과정을 밟으신다는 게 감히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거의 못 노셨겠어요. 그렇죠. 주중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교랑 그리고 논문 작업을 하느라고 많이 바빴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좀 잘 풀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워싱턴에 계신 우리 경민님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 유민님과 올해 JPO에 같이 이제 합격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원래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JPO를 알게 됐거든요. 미국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JPO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혁신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제 JPO 관련된 업무가 생겨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었고 지금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일을 원래 하고 계시다가 JPO로 다시 지원을 하신 케이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것도 재밌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들긴 드는데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의 업무는 뭔가 남다른 특별함,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또 어떤 분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JPO로 일을 한다는 건 나라 대표를 해서 나라 대표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이 되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되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어, 예를 들면 최근에 한국 혁신 위크라고 해서 주간이라고 해서 이제 그 DC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진행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나라를 대표해서 일한다는 게 너무 즐겁고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어떤 행사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의 그런 좋은 기술들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있고 어떤 기관들이 그 개도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시연하는 행사였고요. 이 행사에서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뭔가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있었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좀 부담스럽기도 한 건 사실인데 뭐 이런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뭔가 역시 멋지다. 약간 요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역시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라는 장점이 요런 건가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뭐 이런 대한민국의 대표는 나다. 이런 뿌듯함, 보람 요런 느낌일까요? 맞나요?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나야나 같은 느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럼 4차 혁명 관련된 부서에 계시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특화 행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그런 토픽들이 이슈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 IoT, 블록체인, 뭐 5G 관련된 이런 행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멋지신 것 같아요. 계속 멋지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다른 분들도 상당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워싱턴에 계신 우리 경민님 어떠신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굉장히 공감가는 주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코비드 관련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전 세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찬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기술 채택 관련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코비드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 이야기도 듣고 이러한 정보들과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책 관련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조금 더 사명감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람차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책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정말 많죠. 우리나라도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이제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경민님의 업무가 전 세계 기업들에게 좋은 대안 혹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뿌듯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저희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JPO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꼭 업무가 아니더라도 나 이런 인상적인 에피소드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을 이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면접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면접을 볼 당시에 인도 뉴델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차 화상 면접을 인도에 있는 세계은행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면접을 받던 사무실이 움직임 센서가 있어서 10분, 15분마다 계속 면접을 보다가 불이 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당황스럽고 이제 또 계속 면접을 보다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다시 센서를 작동시켜서 불을 켜고 면접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됐는데 이 상황까지 좀 식은땀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면접관님들이 되게 좋은 분위기로 면접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긴장되는 순간인데 오히려 웃음 포인트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잠깐 해봤어요. 동공 지진은 당연하고요. 아마 뛰쳐나갔을 것 울면서 막 엉엉 울면서. 근데 마무리는 확실히 이렇게 차분하게 끝까지 잘 하시는 거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가요, 좀 더 다 가까이 느껴진다? 또는 친숙하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이쯤에서 저희 실시간 댓글로 들어온 질문들을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열심히 시청하시느라 정신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긴 한데,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아, 세계은행의 업무 환경은 어떤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국제기구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답변 좀 해주실까요? 이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일을 계속 배워야 되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업무량이 생각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놀 땐 놀고 쉴 땐 쉬고 그리고 할 땐 하고 이런 분위기를 추구하는데 근데 뭐 팀마다 뭐 많이 달라서 이거는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들 이제 시간 관리는 알아서 하고 이제 업무 딜리버만 잘하면은 큰 문제 없이 일을 하는 걸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덧붙여 말씀드리면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뭐 급여나 복지, 휴가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호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업무 강도는 저도 굉장히 다소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대가 다른 지역이랑도 또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 굉장히 일찍 아니면은 밤 굉장히 늦게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세계 국제기구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인재들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 시간의 경계가 약간 좀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하다. 네. 네, 일단 지금 현지에서 실시간 연결하고 있는 경민님처럼 약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경민님 지금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저도 뭐 어제 밤 늦게까지 일하고서 지금은 한 6시부터 일어나서 접속하고 있는데, 뭐 국제기구에서 종종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뭐랄까, 이거는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려면 해외 경험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어떤 분이 또 이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쭉 한국에서 자라서 특히 저는 뭐 유치원부터 석사까지 다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원서를 접수할 때만 해도 저 자신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저는 업무 경력 또한 그냥 국내 대기업에서만 쌓아왔기 때문에 과연 정말 국제기구에서 국제적인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랑 겨뤘을 때 내가 과연 이 자리를 이제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만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저같이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업무 경력을 쌓아오신 분들도 충분히 그 역량을 국제기구에 잘 어필을 하면 충분히 이제 선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제가 경험한 만큼 그것은 이제 큰 뭐 해외에 무조건 나가서 학위를 받고 뭐 국제기구에서 경력을 쌓고 이런 것은 굳이 뭐 필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 지금 세미나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계속 제 머릿속에는 멋지다 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정말 그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분들이 많아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국내파여도 너무 위축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지금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실제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신감 가지시고 자긍심이 있게 도전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도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들 몇 가지 좀 더 추가로 받아보겠습니다. 업무 과정 중에 본인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질문 좀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업무 과정 중에 나 스스로 자율성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가? 제가 먼저 네네네. 답변 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팀에 소속돼서 프로젝트 팀에 소속돼서 일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큰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는 충분히 제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그러고 이제 아무리 상사분이어도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논의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서 업무 안에서 이제 자율성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이거 정말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또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자면 그 업무 하실 때 영어로 다 대화하시나요? 너무 아. 당연한 질문인가요? 그럼 제가 뭐 네네. 거의 말씀드리자면 네. 영어는 필수인 것 같고요.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보이스를 낼 수 있고 어떤 의견이 있다는 걸 되게 어필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영어로 정확히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로 보통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출장을 가거나 혹시 예를 들면 뭐 프랑스어를 하는 국가를 가든 뭐 인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그런 때 가면 또 그런 해당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보통 출장을 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좀 질문이 많아요. 질문 또 하나만 또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미님께 궁금한 거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아까 하셨던 답변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순수 국내파인데 나는 JPO에 합격을 했다. 그런 입장에서 영어 공부 나 이렇게 했다. 이런 이제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영어 공부요? 네. 여기서 막 교과서만 봤어요 이러면 안 되죠. 어... 네. 지금 영어 공부 사실 저는 네. 국내 기업을 다녔지만 좀 해외 고객사나 아니면은 해외 파트너사들과 업무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업무의 주된 언어가 또 영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늘게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막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거는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고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업무를 꾸준히 영어로 해보면서 네 그렇게 좀 많이 연습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쵸 막 그쵸 네.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원래 영어를 잘하셨나요? 먼저 왜 우리 서유님 아, 영어. 저는 사실 조금 해외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부러워요. 네네네. 어떻게 뭐 부모님이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영어는 사실 그렇게 막 스트레스나 어떤 장벽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우리 지호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장벽이었는데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학을 가긴 갔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ABCD부터 다시 배울 정도로 하지만 이제 꾸준하게 이제 좀 열심히 했더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어 관련 질문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영어는 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영어로 자기를 어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꾸준히 갖추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JPO를 준비할 때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네네네네.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기본 요건들은 다들 모든 지원자가 다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추가적인 거 한 가지라고 했는데 두 가지만 네네네. 말씀드리면 좀 너무 좋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개도국에서의 필드 경험을 굉장히 높게 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월드뱅크라는 조직 자체가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그리고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개도국에서의 그런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차관 사업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알고 있어서 학창 시절에 좀 학생 신분이지만 개도국에서의 생활을 조금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들이 많아요. 저는 뭐 IT 봉사단을 가나로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뭐 UAE 원자력공사에서 인턴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개도국에서의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2외국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어를 꽤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또 국제기구에서 특히 여러 지역 기구들에서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 일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스페인어가 거의 필수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으로 깔아두시고 그다음에 제2외국어를 한다면 이제 굉장히 좋은 플러스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역량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거 보고 계시는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호님, 뭘 준비하면 참 좋을까요? 첫 번째는 네. 일단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IT면 IT, 뭐 에너지면 에너지, 뭐 트랜스포트면 트랜스포트,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전문성을 본인이 많이 키우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배경이 갖춰졌을 때 그때 가장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JPO 같은 경우는 석사 학위 이상 그리고 일경력 2년 정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력을 가지시고 그럼 그 필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뭐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복이 얻는다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버텼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원래 뭐 실패도 많이 경험하고 이제 그랬는데 계속 원하시는 분야가 있고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원하시고 그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에 제가 계속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윤님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앞에 두 분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너무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지호님이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데 바로 JPO에 바로 막 학부 졸업하고 석사만 하고 도전하는 것보다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게 이제 지원할 시점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실제 업무를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NGO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그다음에 국가사무소에서도 근무를 해보았던 경험이 이제 DC에서 글로벌 레벨 정책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쌓고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우리 이제 워싱턴 DC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계신 경민님께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세계은행이요, 코비드로 인해 이제 세계 판로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제 딥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견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네요. 네, 다시 한번 네.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코비드가 발생하고 나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 관련해서 차관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비드가 터지자마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개발도상국에 보냄으로써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이제 좀 벗어나고 더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고요. 이제 현재에는 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비드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실제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접근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에 관련된 이제 정책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또 한 개 질문을 더 드릴까 해요.
그 이제 원래 그 세계은행에서 컨설턴트로 일하시다가 지금 JPO로 다시 지원하신 거잖아요. JPO로 들어가서 이제 그 이전의 업무보다 조금 더 낫다, 요게 더 장점이다, 요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컨설턴트로 있을 때는 제가 이제 특정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해서 하는 업무를 맡았었고요. 이제 JPO를 하면서부터는 단지 특정 프로젝트가 아니고 뱅크 전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부서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여기 네 분 오늘 만나뵈면서 계속 감동과 제 머릿속으로 이제 멋지다,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영상을 이제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면접을 볼 때 그 면접 얘기가 사실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취업을 준비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면접 썰 이런 거였거든요. 저도 세계은행 면접 보기 전까지만 해도 뭐 국내 기업 면접만 경험해본 사람이라서 되게 특이하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를 면접 볼 분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주신다는 거였어요, 미리. 그래서 이제 그 면접 패널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글을 기고를 하시고 어떤 논문을 쓰시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구글링 조금만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제 답변에 대한 그런 준비뿐만 아니라 그 저를 면접 보실 분들을 공부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월뱅크 블로그에서 이제 저를 면접 보실 TTL, 그러니까 태스크 프로젝트 매니저 뭐 그런 분, 태스크 팀 리더, 네, 그분을 이제 공부를 해서 이분은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인상 깊어요. 약간 인상 네. 깊은 면접이었다. 그래서 이제 지호님께서는 이제 나만의 면접 팁이 있다, 또는 이제 나는 이걸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뷰 기억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왜 이런 거 네. 좋습니다. 네, 이런 거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웠고요. 네. 너무 자신감은 많았는데 네. 질문의 대답의 그런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어필을 했던 부분은 차근차근 일단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난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고, 좀 적극적으로 난 이런 경험도 했고 저런 경험도 했고 뭐 이런 걸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대한민국 남성들은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뭐 한국 군대 가서 이런 것도 배웠고, 왜냐면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오. 그런 경험을 안 하니까 사실 어. 그런 좀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서윤님, 나는 이거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 또는 면접에서 받은 질문 중에 이거 정말 인상 깊다 아직까지, 이런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면접에 있어서는 저를 이제 보여주는, 제가 왜 이거를 지원하고 싶고 세계은행에서 일하고 싶은 어떤 스토리라인을 보여주는 게 좀 오.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계은행 가기 전까지 다양한 경험들이 이제 중구난방의 경험이 아니고 이제 제가 원하는 거, 세계은행 그 팀에서 하고 싶은 업무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려고 좀 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던 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을 잘 드러내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워싱턴에서 보고 계신 이제 경민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면접 준비하시면서 또는 면접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질문이 있었거나, 아니면 나 이거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다,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인상적인 질문이라고 하면은 행동에 관한 질문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있었었거든요. 오. 당신이 가장 일을 했을 때 어려운 시기에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업무에 도움이 됐었나. 이런 식으로 자기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았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 질문은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제 뭐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이런 식의 질문이 저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답변이 사실 만족스럽진 않았었는데 조금 고민을 하면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추가로 또 질문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공 어떻게 되세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었고요. 그리고 석사, 박사는 정책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항상 이렇게 이제 진로나 취업 관련해서 이제 이런 세미나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같이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전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JPO를 준비하시고 이제 입사하는 과정에서 나의 전공의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전공과 거의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박사가 끝나자마자 세계은행에 들어갔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전공과 제 업무가 관련이 있었었고 이제 근데 다른 분들을 보면은 전공이랑 전혀 상관없이 졸업하고 나서 다른 직장과 이제 업무 등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발전시켜 온 프로페셔널 스킬을 가지고서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이 꼭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보다는 뭔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만큼 준비되어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세 분께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윤님, 전공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학부는 국제학이랑 스페인어를 복수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는 휴먼 시큐리티라고 인간 안보, 약간 분쟁 관련된 네네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 전공과 지금 하고 계신 그 JPO 업무가 좀 그 관련성이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저도 역시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취학 분쟁 폭력국에서 네네네네. 근무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석사 때 했던 공부를 이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전공이 꼭 관련성이 높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국제기구, 세계은행 뭐 이러면은 무조건 뭐 국제학, 국제관계학 뭐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알다시피 되게 다양한 전공이 있고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꿈이 비전이 있는 그 전공을 하면은 굳이 뭐 국제학 이런 게 아니어도 세계은행이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길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지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 공부를 했는데 네네네. 대학교 대학원 때도 비슷한 공부를 했고 조금 다른 거는 대학원 때 저는 이제 그 당시 어플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학교 공부 연계시켜가지고 실제로 앱도 개발해보고 뭐 이런 일들 해봤었는데 공부한 걸 최대한 밀접해서 하는 것은 되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실제 어떤 일을 했고 근무를 어디서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우리 최근 합격자 유미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우선 제 전공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부 시절에 국제학하고 산업공학을 복수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석사는 정책학을 했습니다. 경민님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전공을 꼭 굳이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교통국에서 뭐 인프라 파이낸싱이나 아니면 뭐 서스테이너블 모빌리티 포 그런 오퍼레이션 업무를 맡게 됐는데
제가 사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조금 쌓아왔던 그런 업무들과 더 비슷하지 뭔가 전공을 막 엄청 따라간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전공에서 물론 이제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굳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현장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커리어를 쌓아 오신 곳에서도 충분히 그 직무 적합도는 찾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이 두 분과 같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전공과 관련돼서 일을 할 확률도 높고 하지만 이제 직무 적합도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질문을 듣다가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제 우리 서윤님께서는 아까 스페인어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잠깐 유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어 외에도 다른 언어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서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어 말고도 다른 언어를 하면 진짜 약간 좀 메리트가 있고 플러스 요인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기회가 더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스페인어를 하다 보면은 중남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생기고 또 불어를 하면은 뭐 아프리카 오. 불어 나라권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를 하면은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정리하면 다다익선 아닙니까? 네, 맞아요. 다다익선 맞아요. 다다익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조금 틀어볼게요. 그 JPO에서 영어 말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있다. 이런 거 알려드리면 좀 팁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국제기구 특히 뭐 유엔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뭐 프렌치, 프랑스어 아니면 뭐 하시는 스페니쉬 같은 건데요. 그런 언어들을 보통 많이 세컨 랭귀지로 하시고 계시고 저는 이제 잠깐 공부하긴 했는데 다른 분들은 보통 그런 걸 많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요런 팁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제 주변에 이제 유학생 친구들이나 이제 해외 취업을 한 친구들을 보면은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공통적인 그 분위기가 있어요. 외로움. 그 외로움 요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JPO에서 일을 하시면서 JPO 안에 한국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러는 거 되게 사소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되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일단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경민님께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경민님. 예. 네,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곳에서 이제 한국인 비율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한국 분은 두 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비율이 부서별로 봤을 때는 뭐 변화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저희 부서는 없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 JPO를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세계은행에 들어갔을 때 세계은행에서 일하는 한국 분들은 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끼리 서로 이제 주고받는 연락도 있고, 그러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신지호 님께 네네네. 사실 도움을 많이 오. 받았었거든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세계은행에 들어오고 나면은 한국 분들끼리는 뭐 연락도 가능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 똑같은 질문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세 분께 같이 드려볼게요. 그 한국인 비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그분들, 그러니까 한국인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모임 같은 동호회 이런 것도 하시는지.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제가 DC에 있으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월뱅크 그룹 전체 비율로 따지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한 약 10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왜냐면 10,000명이 넘는 이제 국가와 이제 다양한 백그라운드 계신 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끼리 어떻게든 끈끈하게 지내려고 이제 뭐 해피아워 뭐 예를 들어 저녁에 일찍 끝나는 날에 다 같이 모여서 맥주 한 잔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저희 월드뱅크와 IMF 직원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송년 이제 원래 연말 이쯤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안부도 묻고 서로 그런 시간을 많이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서윤님께서는 어떻게? 네, 저희 부서는 제가 2016년도에 입사했을 당시는 한국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근데 이제 한 3분 정도 지금 한국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제가 DC에 있었을 때는 제가 좋았던 게 이제 JPO가 한 10년 정도 한국 정부에서 JPO를 파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JPO 선후배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사해가지고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았을 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 또 정리를 하자면 외로움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사실 어쨌든 이제 다양한 그 인종과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제 적응을 하는 문제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문화에 적응하고 이제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힘들었던 에피소드나 나는 이렇게 이겨냈다 또는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말씀 해주실까요? 아까 지호님께서 격하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주셨는데. 아까 제2국어 말씀하셔가지고 네네네. 좀 더 얹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힌두어 힌두어? 네, 인도어를 조금 우와,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조금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인도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인도말로 장난을 좀 치기도 하고 음. 뭐 처음에 사실 적응 아무도 모르고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장난도 쳐가고 좀 알려고도 노력하고 하면서 이제 적응을 조금씩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 분들이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뭐 기재부 이사실에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쉽게 적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경민님도 한번 똑같은 질문 여쭤볼게요. 일하시면서 다양한 문화권과 이제 다양한 인종, 그러니까 국가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거 자체가 많이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이런 질문 한번 똑같이 드려볼게요. 네, 이제 다양한 사실 문화권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험은 있기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사실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본사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단지 업무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불편했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 한 잔 하자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뭐 한 20분, 30분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업무도 파악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가장 좋은 방식이 사실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유미님께 제가 콕 집어서 질문을 별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업무를 하게 되실 거잖아요. 왜냐면 올해 이제 발탁이 되셨으니까 나 이거 진짜 요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 또는 나가서 일을 하면서 요거는 꼭 해보고 싶다. 요런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근무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하고 싶어요 막 이런 거는 잘 없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할 수 있는 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 팀원들이 지금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과 다 친해질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자 제가 가장 이제 한번 깨보고 싶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도 굉장히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은 다 재택근무하는데 어떻게 친해지지? 그러게요.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위기를 기회로 네, 좀 그런 거 잘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네. 정말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막 다 같이 이렇게 화상 이렇게 딱 띄워놓고 같이 이렇게 회식을 온라인으로 회식을 하나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안 그래도 그래서 진짜 그렇게 네, 하기도 그래요. 해요. 팀이 실제로. 정말요? 네, 그래서 커피 챗을 웹엑스나 뭐 줌 이런 걸로 하는데 다 커피 하나 딱 들고 이제 안녕 술도. 이렇게 하는. 술도 먹는다고요? 저희는 이제 와 각자 정말요? 와인이나 맥주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화상으로 다 연결해 놓고 예 최대 몇 명까지 그렇게 하나요? 플랫폼의 캐퍼시티 때가 다르긴 하겠지만 네네네. 저희 팀 한 2, 30명 정도 되는데 보통 한 20명 정도 모여서 와, 다 찰말하고 정말요? 저는 보통 가만히 있지만 서유님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오후 미국 시간, 저는 이제 한국 시차 때문에 네네네. 잘 조인을 못 하는데요. 네네네. 비슷하게 이제 해피아워가 와. 있어요. 네. 이런 게 약간 글로벌하다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일단 아까 이제 어쨌든 세계은행 자체가 국제 기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국제 기구들과의 협업 이런 것도 있는지 이런 질문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계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뭐 아까 말씀하신 NGO라든지 이제 다른 기구랑 협업도 하고 이러는지 이런 질문도 꽤 들어오는데 요거는 서윤님께서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JPO 업무를 시작했을 때 유엔과 파트너십 관련한 업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저희랑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그 부서와 어떻게 하면 세계은행과 유엔이 좀 더 이 분야에서 협업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이제 어떤 협의 프레임워크도 오. 만들고, 그러고 지금 제가 분쟁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개발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에서도 뭐 유럽 연합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엔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두 달에 한 번씩 관계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막 그런 세션도 저희는 정기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국제기구랑 협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이런 점이 좀 힘들었다 이런 게 있다면? 어쨌든 국제기구가 되게 큰 조직이다 보니까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기관마다 프로세스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두 분이니까 두 분께 먼저 이제 그 핵심 질문 드려볼 건데 업무 에피소드 하나씩 조금 간단하게 더 여쭤보려고요. 이제 나를 당황시켰던 업무 에피소드. 요건 조금 힘들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아직까지도 길이길이 좀 기억에 남는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좀 있었던 에피소드들? 사실 처음 입사를 하고 나서 네. 이제 방향성을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 한국 이사실을 찾아가서 과장님을 네. 괴롭히던가 아니면은 이제 저희 그 같이 근무했던 JP 선배들 아니면 회사 선배님들한테 되게 많이 질문을 했어요. 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 잘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항상 좋은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아까 저 홍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네네.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되게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유님께서는 어떤 그 기억에 남는 업무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네네. 특정 에피소드라기보다 아까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질문이 나왔었는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일해도 어쨌든 힘든데 이제 문화까지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 보니 그 방식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화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 어딜 가나 사실 내 소통이 문제예요. 그쵸? 소통하는 게 가장 힘들고요. 자, 우리 경민님께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경민님께서는 이제 해외에서 오래 이제 어쨌든 일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소통에 있어서 나만의 팁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게 도움이 됐다.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한번 해주실까요? 소통 부분은 사실은 지금도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 뭐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업무 문화랑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자기 의견을 피력해야 될 그러니까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월드뱅크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자기가 어떤 일을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얘기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들과는 그냥 단순히 업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제 커리어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고 그리고 조언도 조금 더 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먼저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경민님께 경민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앞으로 JPO에서 기대되는 거 그리고 나의 약간 앞으로 포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JPO를 하면서 사실 제일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한국 기재부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 기재부를 통해서 세계은행에 이제 스태프로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이제 다른 분들도 조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한국이 워낙 발전을 빨리 하고 좋은 발전을 이뤄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현재같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사실 선두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계은행을 통해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 있었던 좋은 경험들이 다른 개발도상국 발전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사실은 기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포부기도 합니다. 그래서 JPO를 하면서 가장 큰 목표는 이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한국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걸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커리어를 좀 더 만들어 나가고 싶다. 국제개발 관계. 이제 그런 게 제 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지금 세계은행 JPO 제도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세미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바지로 이제 순서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온라인 세미나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로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한 분씩 제가 이제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 서윤님부터 길게 말씀해 주세요. 소감 길게. 짧게 말하면 안 되나요? 아이 조금 길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2015년도에 JPO를 합격해서 이제 네네.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었던 게 참 다시 한번 제가 지원했던 그 시기를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좀 새롭고 다시 초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홍보 영상에서도 있었는데 저는 JPO는 저한테 디딤돌이라는 그 단어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 이제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JPO를 지원하고 또 합격해서 세계은행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호님 우리 마지막 소감 부탁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감히 이런 말을 여기서 할 수 있는지 아니죠. 이런 생각도 네. 조금 들고 좀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이제 기재부 분들과
그리고 한국 이사실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민님 마지막 소감 길게 부탁드립니다. 이게요. 네, 우선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10년 전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진짜 오래 전 일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28살인데 정말 18살부터 28까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국제기구라는 곳에 이렇게 좀 지원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다 JPO 덕분인 것 같고, 또 그런 의미에서 기획재정부 분들께, 이 국제개발금융총괄과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특별한 것은 그 선배님 두 분을 뵐 수 있었다는 것.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서도 네, 선배님들 두 분을 뵐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가장 좋았고요. 그다음에 JPO 지원하실 때 이게 연락이 진짜 안 와요. 막 이렇게 우리나라 대졸공채 같이 막 며칠부터 며칠 서류 접수, 며칠부터 며칠 면접 막 이런 게 절대 아니라서 조금 그 인내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네, 추천드리고, 저도 사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준비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서 네,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네,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경민님, 워싱턴 DC에 계시는 우리 경민님. 네, 마지막 소감 플러스 이제 당부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거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한 당부 말씀. 네. 일단은 소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사실 JPO라는 프로그램이 한국인들 이제 JPO에 다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세계은행에서 사실 컨설턴트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조금은 이제 한국인이지만 한국이랑 그렇게 관계없이 내 그냥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JPO 프로그램을 들어오면서 조금 더 내가 확실히 한국에서 이제 기재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국제 기구에서 조금 더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JPO가 굉장히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앞으로 JPO를 하실 분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JPO를 지원할 때를 돌아보면은 유민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프로세스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래서 기다림과의 싸움인데, 이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준비하는데 그 준비를 도와주는 사람도 사실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넘어갔을 때도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끈기와 인내심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JPO라는 게 사실 누구에게든지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다른 커리어를 갖고 있다가 이 JP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은행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 보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특별한 도전의 기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봤을 때 지금 JPO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 더 끈기를 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큰 포부를 가지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많은 좋은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다 행복한 그런 심정인데요.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세계은행 JPO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시간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JPO를 통해 현직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로의 취업을 꼭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과 결과가 굉장히 의미 있고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자리해주신 세 분과 워싱턴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신 한 분까지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세계은행 JPO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